안녕하세요. 산림생태보건의 기적 기획과 촬영, 연출을 맡은 도효정. 기획과 원고를 맡은 전혜인입니다. 저희는 기후 재난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국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생태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막고 생태계와 종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확대와 훼손된 생태계 종복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65%가 산림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축을 보존하기 위해선 산림 생태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산림 생태 복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동해 외로운 섬 독도. 동해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독도에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산림 생태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암석 사이의 토양에 식물들이 힘겹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풍과 조류 배설물로 인해 식물과 수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산림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복원되고 있는 산림은 경북경찰청 독도경비대 건물의 태양광 발전판 주위입니다. 여기에는 사철나무와 섬개불나무, 보리밥나무 등을 심어 독특한 식물군락이 형성돼 있습니다. 독도의 자생식물은 본래 사철나무, 섬개불나무, 땅채송화, 갯가치수염, 섬기린초, 해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사철나무는 독도의 기대종입니다. 독도에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것도 천연기념물 제538호인 사철나무입니다. 나무군락에는 괭이갈매기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갈매기가 낯선 이를 경계하듯 울어댑니다. 복원 식재지에 둥지를 튼 첫 번째 갈매기 가족입니다. 독도의 산림 생태 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유지, 증진이라는 지구적 과제가 오롯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산림 생태 복원에서 복원 대상종의 유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유전자인 생물종을 도입하면 자칫 생태교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도에 심을 나무들을 유전자부터 종까지 제대로 심기 위해 울릉도에 독도 산림 복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아리에 위치한 독도 산림복원 복원소재 공급센터입니다. 훼손된 독도의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울릉군청이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이 공급센터는 우리 섬 독도의 새 생명을 돋아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독도 복원을 위한 사철나무를 비롯해 여러 수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만든 이 독도 복원 소재 공급센터에는 독도로 옮겨질 어린 나무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태화 양묘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독도에서 자라는 사철나무와 섬개불나무, 보리밥나무를 거기에 어미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채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가지를 잘라서 그 나무들을 태화 양묘장에서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온실에서 시킨 나무를 양묘장 옆에 노지에서 다시 한 1년 정도 더 현지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도에 가서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경쟁력을 준 다음에 독도로 갖다 심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부터 독도 생태계 복원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목이 독도 특유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섬이라는 공간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고립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연륙교나 연도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육지와 다른 형태의 환경 조건에 맞서야 되고요. 섬 역시도 굉장히 수분이나 바람에
스트레스가 많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좀 복원하는 것이 일반 산림해손지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부터 독도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복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아닌 외부에서 식물을 이식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독도에서 나고 자란 나무를 증식해 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산림보건소재 공급센터에서 독도 자생식물 사철나무와 보리밥나무, 섬개불나무 등을 재배해 독도로 옮겨 심게 됐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동해라는 해양 생태계와 섬 위에 구현된 육상 생태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육지와는 또 다른 독특한 유전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섬이고 생태 식물학적으로도 아주 드문 곳이죠. 그래서 독도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독도의 산림 생태 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시대에 영토 주권 핵심 가치가 됩니다. 국토에 훼손된 곳을 복원할 때 토종식물 종자를 심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생물 다양성 보존이기 때문이죠. 산림 생태 복원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복원 대상에 맞게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인 유전자, 종,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림 복원은 복원 소재 확보와 공급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 양묘를 했다면 이제는 복원을 위해 현지 식물과 동일한 유전자의 씨앗을 찾아서 키우는 것이 시대에 걸맞는 양묘가 됐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복원의 첫 단추인 양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옥석산 자락에 위치한 서벽산간 양묘장에는 생태복원의 목적으로 한반도 자생수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쌀이, 대사초 같은 풀과 굴피, 물풀의 나무 같은 키 작은 어린 식물들이 줄맞춰 자라고 있는 자생식물 공급 양묘장. 자생식물 종자 수집부터 양묘, 복원 현장의 공급까지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복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건식물 공급센터는 첫 번째는 종자 확보입니다. 종자를 확보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저장하는 좋은 저장 시설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자를 파종하고 육묘를 할 수 있는 육묘 시설에 해당되는 온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발화가 된 어린 개체들을 밖으로 이식을 해서 키울 수 있는 보존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장고, 육묘 시설, 보존포 이 세 가지 한 세트로 해서 보건식물 공급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3%는 산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개발로 산림 생태계가 훼손됐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수입한 식물들로 일단 푸르게 덮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훼손된 산림 식생을 복원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산림복원 기본 원칙이 2019년 산림자원법에 신설됐습니다. 2030년까지 훼손되는 산림의 30%는 그 지역 자생식물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설정됐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을 실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명확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집행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3년 발표한 복원 가이드라인에서 복원할 때 동식물의 종뿐 아니라 유전자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핵심을 명확히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큰 생태축입니다. 백두대간 곳곳에는 군부대 같은 시설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지역이 있어 복원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도인 해발 1389m의 군사시설 훼손지를 복원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제 구룡덕봉 산림생태 복원 현장입니다.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제법 어엿한 숲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된 구룡덕봉 산림복원은 지난 1994년까지 주둔했던 군부대를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시설은 2000년대 중반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시설물을 철거한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돼 폐기물을 철거하고 복원 소재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복원 당시에 심었던 붉은 병꽃나무는 이제 사람 키보다 커졌고 그 옆으로는 사슬의 나무, 소나무같이 높게 자라는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구룡덕봉을 찾는 탐방객들도 과거에 이곳에 군부대가 주둔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 상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바람제는 경상북도 김천시와 충청북도 영동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삼도봉과 황악산을 잇는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옛고갯길이었지만 지금은 차량도 다니지 않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사전조사 기간을 거쳐 2년 동안 복원 사업을 실시해 바람제 4헥타르가량이 복원됐습니다. 김천 바람제는 진입로 부분을 사면으로 산으로 다시 돌려주고 주변에 있는 참나무 종자를 저희가 채종을 해서 거기에서 발화시킨 종자를 다시 옮겨주고 그걸 가지고 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복원이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먼저 바람제의 마루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지형 모양을 높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폐군사 시설과 각종 인공구조물, 지하벙커, 석축, 물탱크 등은 모두 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방안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식생복원은 자생수종을 통한 자연 친화적 방법을 유도했습니다. 복원 사업 실시에 앞서 식생조사를 통해 복원 대상지의 우점수종인 신갈나무 종자를 채취하고 이것을 남부지방산림청 춘향양묘장에서 양묘한 다음 지형복원지에 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생육 상태를 조사한 결과 약 90% 이상이 양호하게 뿌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복구라고 흔히 말했던 이제 산림 분야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빨리 자라는 나무를 키워서 이제 빨리 자라게 하는 유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조금 다르게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지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인 것보다는 자연에 맡기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름에서도 바람제라고 해서 굉장히 바람이 강하고 식물이 살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낮은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식물을 보호하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 시간이 지금 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연 스스로가 회복되는 과정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이 잘된 사례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생태축, 백두대간 고산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복원 사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백두대간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생기면서 개발로 힘겨웠던 백두대간에 복원이라는 새 생명의 숨이 불어왔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백두대간의 훼손지 중 복원이 가능한 대상지를 찾아 산림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백두대간 줄기에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식물들이 자리를 잡았고 야생동물도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산림생태 복원 사업의 가장 큰 울림은 가능하면 처음부터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훼손을 했다면 반드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원칙 안에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건설한 도로는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단절시키고 파편화시킵니다. 도로는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넓은 서식지가 필요한 야생동물에게 이러한 단절과 파편화는 치명적입니다. 또 로드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생태적인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된 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과 생물종의 절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동물이 지속 가능하게 이게 서식하기 위해서는 개체군의 유입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 이런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이 선형 구조물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동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면적으로 이게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은 서식지 단절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바로 생태축과 생태통로입니다. 생태축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서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생태통로는 도로나 철도 건설로 인해 단절된 두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통로를 의미합니다. 생태통로는 큰 의미에서 각각의 고립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역할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집계된 우리나라 생태통로는 전체 한 500개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생태축에 생태통로가 많이 건설돼 있고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째에는 지하통로형 생태통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삭, 담비 등 10종의 야생동물이 이용하고 있죠. 대째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생태통로 바닥에 선명히 찍힌 여러 동물의 족적이 높은 야생동물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통로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난 뒤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좀 제시하기도 하고요. 내부 구조물 안에도 물웅덩이라든가 돌무더기라든가 아니면 식생 관리라든가 좀 더 야생동물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째 생태통로 모니터링은 5개월마다 진행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통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동물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생태통로와 유도 울타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모니터링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일상을 또렷한 증거로 바꾸는 믿음직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전국이 대형 산불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조한 기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산불이 이제는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불 피해 지역의 보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숲이라는 게 단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태적 복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서 나무 사다가 꽂아놓고 우리가 숲 만들었으니 복원했다. 이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주변에 원래 어떤 식물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유전자원, 씨앗을 그럼 확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씨앗들을 발화시키고 키워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숲에 내보낼 수 있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물들로 숲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오래 지켜봐야 하거든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그 숲이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2022년 3월 동해안에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확산되며 9일 동안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운 산불. 산림청이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자 피해 추정 면적 역대 두 번째라는 기록을 남긴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울진 동해안 산불을 겪었죠. 기존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대형 산불이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산이 다 탔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태적인 복원의 개념이 여기에도 도입이 돼야 될 거고요.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 중 울진 북면 두천리, 소광리, 삼천 풍곡리 일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피해 지역에서는 산림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생식물 그리고 자연 재료와 그 지역에서 채취한 종자를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 보완해서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 방식입니다. 산불 피해는 복구보다 복원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기존의 인위적인 조림 복구 방법에서 숲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워 자연의 치유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목과 풀꽃이 스스로 돋아나도록 기다리고 자연 천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산불은 이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큰 그 숲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태계, 나무, 풀, 곤충, 동물, 모든 그 생명의 삶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났을 경우에도 다시 숲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력을 돕지 않으면 다시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산림 스스로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과 안동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 가보면 숲과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응급복구의 명목으로 인공조림이 된 지역의 회복이 더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해마다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도 상당한 면적입니다. 현장 관리가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공조림보다는 자연복원이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자연복원을 근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복원 방법입니다.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인간의 힘을 들여 다시 회복시키는 일. 꼭 필요한 일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태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리왕산 해발 1330m 정상에 오르면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집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경기장 사용을 위해 복원을 전제로 나무 10만 그루를 뽑고 흙으로 덮어 곤돌라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약속했던 복원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가리왕산은 상습 산사태 발생 지역이 됐습니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하루 100mm씩 사흘간 내린 비로 인해 가리왕산에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키장 중단에서 하단까지 토양 침식이 일어나면서 빗물이 바닥에서 터지고 슬로프는 무너졌습니다. 가리왕산은 많은 이야기들이 방송 매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열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동계 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하려고 거기를 엄청난 산재를 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열흘 정도의 경기를 위해서 그 많은 유전자원, 지형, 훼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그래서 현재 가리왕산 복원을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이지진 않아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겠죠, 그죠? 전문성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도는 약속한 복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복원이 늦어지면서
가리왕산은 상습 산사태 발생지가 됐고 울창했던 산림은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하루빨리 가리왕산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복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복원해야 할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또 다른 곳, 바로 자병산입니다. 백두대간의 줄기였던 자병산은 이제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해 맥이 끊겼습니다. 석회석 채광을 위한 광산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1978년 자병산에서 석회석 채광이 시작된 이후 45년 동안 100m가량의 산이 깎여나가 이제는 산 정상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병산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야생식물 식재뿐만 아니라 추후에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지역이 원래 자연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과 자연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거치며 훼손된 산지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훼손된 자연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행성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숲, 바다, 사막, 습지 등에 살아가고 있고 이 생물들은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 생태계, 유전자의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 급증은 과잉 개발을 낳았고 이는 생태계의 급속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자연 환경 훼손은 생물종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물 다양성 감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동물과 식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을 줄인다면은 이 복원에 힘쓸 에너지도 또 다른 쪽으로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발에 있어서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 이제 인류는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간에 의해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생태 복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에서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